박문성 위원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정치적 간섭과 관련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예상했던 대한축구협회의 대응이었다. 축구협회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피파는 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눈여겨보고 있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파 정관 제144조에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또 제15조에는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축구협회는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자칫 피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출전마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월드컵에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박문성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타이밍에 맞춰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체부가 감사 들어간다고 했더니 그때도 미디어에 이걸 흘렸다. 그 다음에 국회가 현안 지휘한다고 할 때 또 올린다며 문체부가 발표하는 날 끝나니까 이걸 또 흘렸다. 그래서 제가 별로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파는 각 나라의 축구협회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걸 얘기한다. 그런데 인사권의 외부의 힘, 특히 정치 사이드 쪽에서 뭔가를 들어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게 있다. 제재를 내린다. 그거를 문체부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쿠웨이트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에서 몰수패 처리를 당한 바 있는데 당시 쿠웨이트 정부가 스포츠 기구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게 법을 고치자 피파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해당 사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파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문성 위원은 인도네시아는 피파 대회 개최권을 얻었는데 참가팀인 이스라엘을 종교적, 정치적 문제로 거부했다. 당연히 문제가 됐다며 피파는 외부의 힘이나 정치의 개입 때문에 월드컵 등 제재를 세게 내릴 때는 정부가 축구협회를 강제 해산하거나 회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인사권이 돈재성 문제를 통제하는 법을 만들 때 등 외부의 힘, 정부나 정치가 축구협회를 완전히 종속 지배할 경우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축협이 감사 현안 질의 등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어 박 위원은 2005년과 2011년 축구협회가 국회로 향한 일을 언급하며 그때 피파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피파 제재 때문에 걱정도 되고 무섭기도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아이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문체부에서 협회를 완전히 종속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명백한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이 절차에서 정당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 기술 이사의 주장과 달리 박주호를 비롯한 정강의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는 폭로가 나오며 화제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26회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에 올린 청문회에서 박주호가 말하고 쉬웠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강이 제11일차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비대면으로 열린 11차 회의 임시회에는 박 전 위원을 포함한 정강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던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은 홍 감독과 다비드 박은호, 거스포의 감독 3명을 정문교 축구협회장에게 추천한 뒤 돌연 사임했습니다. 이어 이 기술 이사가 감독 선임 과정을 이어받아 이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 기술 이사는 정 전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 후보자 중 2명, 호에 박은호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 이 기술 이사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 그 내용을 공유해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정강 위원은 진행 중인 내용을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정강 위원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투명하게 면접을 진행한 것도 다른 위원들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강이는 이날 회의에서 정강 위원장이 부재함에 따라 이 기술 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을 오늘 참여한 위원들 모두 동의함으로써 결론지었습니다. 회의록 내용을 종합하면 정강 위원들은 이사가 감독 후보자와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감독을 최종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박혜서 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 기술 이사는 홍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박 전 위원을 비롯한 정강 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정강 위원들은 이 기술 이사가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 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주호 전 위원은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홍 감독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휴대전화로 접하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이 기술 이사가 정강 이와의 공유 없이 독단적으로 홍 감독을 내정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박혜서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박혜서 의원은 국회 현안 질의에서 정강 의원들이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를 놓고 의원들의 질타했었는데 박주호 전 위원이 몇 차례 발언 기회를 얻었지만 21차 회의의 내용을 언급하지 못했다면서 내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최종 감독 선임 과정을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이 기술 이사가 감독을 최종 선임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최종 감독 후보는 포획과 바뀌나 있습니다. 2005년 8월 20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캠프의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 초등학교 축구 교실에서 지도 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게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인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의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 축구연맹 1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던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UAE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며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명보는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분명했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한 박항서 감독이 경질되었다는 사례가 있기에 연구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는데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 협회는 2017년 홍명보를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이렇게 협회와 홍명보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으며 증명 없이도 인기를 보장받았었고 낙하산으로 채용되었던 홍명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패스로 채용된 것도 홍명보는 뭐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하며 대표팀 감독을 승낙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닌 울산입니다. 울산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감독을 협회에 내어주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 실력은 물론이고 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인성도 문제가 있는 감독입니다. 속히 선임 취소 혹은 자진 사퇴만이 답입니다.